닿지 않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허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틀어서 막 집어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을 틀어야 돼. 이걸 들으면서 몸을 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한 발 더 놓고 허리 숙이치로 이렇게 놓고 기분 때문에 나가. 얘가 이렇게는 이게 안 돼. 아무리 힘센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때 꽂잖아. 한 번 놓고 한 번 하고 이렇게 두 번에서 심지어는 세 번까지 해. 무슨 말이야? 근데 네, 안녕하세요. 돈따라 김따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제가 자주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게을러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 좀 하느라고 이렇게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렸는데요. 그래도 우리 기사님들에게 어떤 정보를 드리는 거는 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의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이제 그 초보 길잡이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 기사님들이 이제 전동이나 전동 킥보드를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이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전동 킥보드를 탔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전동휠을 타고 있죠. 이게 왼쪽에 보면 전동휠이 있는데, 전동 킥보드는 제가 한 2년 정도 타고 일을 했었고요. 초창기 때. 그리고 이제 전동 킥보드는, 전동휠은 제가 이제 3년이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3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 전동 킥보드 또 전동휠 이렇게 이제 이용하면서 일을 했었는데요. 자, 우리 기사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어떤 것을 사야 되냐, 전동 휠을 사야 되냐, 전동 킥보드를 사야 되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그냥 이게 낫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시작하고 싶어요. 뭐 전동 휠이 낫냐, 전동 킥보드가 낫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보다 아예 결론을 딱 내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전동 휠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동휠이 전동 킥보드보다 좋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전동휠을 배워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동휠, 전동 킥보드 배울 때 어떤 것이 빠르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배우는 부분은 전동 킥보드가 제일 좋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만 타실 줄 아시는 분들, 이런 분이면 뭐 자전거를 못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1시간이면 충분히 익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동 휠은 길면은 한 달이 걸려요. 뭐 계속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면은 뭐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또 그렇게 연습을 할 수 없잖아요. 뭐 일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 배우는 게 쉬우면은 금방금방 해서 배우는데, 이 배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전동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힘들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전동휠이 이게 보시죠?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중심을 잡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뭐 넘어지기도 하고 핸들이 틀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것도 처음에 이제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배우다가 포기하시고 전동 킥보드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동휠이 안 좋은 딱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배울 때 힘들다. 이 배울 때 힘들어서 요거만 좀 넘기면 일을 하실 때 전동 킥보드보다는 편해요. 그런데 이게 배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기사님들이 선뜻 이 전동휠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코를 이제 잡고 다니잖아요. 이제 코리 뜨면 잡고 다니는데, 전동휠은 양손이 자유로워요. 이거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타고 다닐 때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쳐요. 이렇게 막 타고 다녀요. 그럼 콜이 뜨면은 곧바로 핸드폰을 보고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콜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에요. 전동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콜 잡을 때 위험하니까 이게 정지해서 잡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좀 급한 콜 같은 경우는 좋은 콜 단가가 좋은 거 같은 경우는 금방 순삭이잖아요. 막 사라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곧바로 이렇게 딱 잡는 거죠.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대신 속도를 좀 줄이고 좀 안전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딱 서서 이게 딱 정지해서 이렇게 콜을 잡는다든가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좀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콜을 잡다가는 앞에 장애물이 뭐 땅이 파일 수도 있고 땅이 고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전동 킥보드나 전동이랑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양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콜이 뜰 때 빨리 그것을 선택해서 콜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전동휠이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자, 그러면 전동 킥보드는 콜이 뜰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죠? 자, 보통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가 있죠. 제가 여기를 막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을 해요. 20km를 막 달려요.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콜이 뜬다고 해서 이 한 손을 놓고 이거를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땅이 진짜 고르지 않고서는 이게 핸들이 흔들려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턱이 있다거나 그리고 땅이 좀 이렇게 약간 뭐 아스팔트도 약간 파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있다가는 이 핸들이 그냥 확 돌아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달리면서 콜을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도 이렇게 막 가다가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딱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한번 땅에 안 좋은 데서 이걸 잡아버리면, 콜을 잡아버리면 이게 핸들이 이렇게 틀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콜이 뜨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서요. 가다가 이렇게 딱 쓸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20km를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잡고 콜을 딱 잡는 시간이 2초에서 3초예요. 또 빨리 달리신 분들은 시간이 더 걸리겠죠. 정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딱 콜을 선택하기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2초, 3초면은 콜을 수행할 때, 선택할 때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뭐 순삭이잖아요. 요즘에는 떴다면은 그냥 사라지죠. 뭐 콜마너 같은 경우도 도착지 배차 만들어 놔도 내 옆에 기사님하고 똑같이 콜이 떠요. 동시에 떠요. 뭐 저만 뜨는 게 아니라 그 도착지를 맞춰 놓으신 분들하고 똑같이 뜨거든요. 콜마너. 그러면은 제가 3초의 시간 동안 이거를 선택했을 때 콜을 놓치는 확률이 많은 거죠. 그쵸? 보면 확률적으로 내가 3초 후에 콜을 잡게 되니까. 그래서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콜을 수행하기가, 선택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이게 전동 킥보드가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콜지까지 이거를 타고 가요. 콜지까지 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딱 있다가 이렇게 대기하면서 이렇게 콜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지까지 일단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콜 뜰 때까지는 신경을 안 써요. 막 달려요. 막 달리다가 뭐 콜 못 잡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콜집 근처까지 가가지고 거기 딱 서가지고 이렇게 콜을 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 중에도 뭐 키로수가 2km, 3km 되는 어떤 콜들이 뜰 때가 있잖아요. 그 도착지 배차로 콜마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건 주행 중에도 전동휠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단점, 전동 킥보드는 이동 중에 콜 수락을 하기에 너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는 고객님을 만나면 고객님 차량에 이거를 실어야 돼요. 실어야 되는데 전동 킥보드는 보신 바와 같이 이걸 접어도 길이가 좀 돼요. 길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님 차량에 실죠. 이게 실어요. 이게 실고 나서 또 콜이 완료가 되면은 또 이렇게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뭐 능숙하면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금방금방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자주자주 하다 보면은 이 절차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짜증나죠? 짜증나요. 이거는 이제 전동 킥보드 타시는 우리 기사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짜증난다고. 짜증나요. 근데 전동휠 같은 경우는 어떠냐? 전동휠은 손님을 딱 만나게 되면은 이게 펴져 있을지라도 손님 만나면 이거예요, 단계가. 벌써 시간이 요거 하는데 2초밖에 안 걸려요. 2초.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는 이거 접는데 그래도 한 2, 30초. 2-30초요? 그럼 도착해서 접고 씹는데 한 20초였어요. 20초 정도 걸려요? 전동 킥보, 그 정도.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한 3초? 2-3초? 2-3초에 그냥 들어 올리니까. 그리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키고, 네, 사장님 들어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단조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이 복잡해지면은 정신이 산만하죠. 그래서 집중하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손님 차량을 이제 싣고 내릴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뒷자리에 실을 경우도 있는데 차량 스크러치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요. 뭐 이제 전동휠 같은 경우는 뭐 차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문 열면 그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수가 있어요. 실을 수가 있는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뒷좌석에 이제 싣는 경우도 있거든요. 뒷좌석에 뭐 뒷트렁크에 뭐 짐이 많아가지고 그럴 경우 이제 뭐 뒷자리에다가 이제 실을 경우 있는데, 그럴 때 진짜 힘들어요, 방향 잡기가. 그래서 차를 앞으로 뺐다가 실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전동휠은 어느 정도 공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문 열고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뭐 잘못하면은 차량에 스크러치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죠. 근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쇠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 대부분 이 받치는 이 부분들이 여기가 쇠예요. 쇠로 돼 있기 때문에, 다 보면 쇠죠. 쇠로 돼 있기 때문에 차량에 조금 닿아도 스크러치가 금방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살짝만 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고 이게 들면서 힘을 주고 안 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좀 몸에 무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전동휠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트렁크에 이제 전동 킥보드도 그렇고요. 트렁크에 이거를 이제 집어넣을 수 없을 경우,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 만약에 뒷좌석에다가 이제 이거를 실어야 될 경우, 이럴 때는 전동휠이 제일 나아요. 전동 킥보드가 제일 안 좋아요. 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안 좋으냐면은, 이제 이게 문을 열었어요. 손님 차량 뒷좌석을 열었으면은 이거 들고 이렇게 둘 수가 없잖아요. 물건처럼. 시트에 만약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뭐 시트 같은 경우 뭐 이제 기스가 나면 안 되겠지만, 보통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시트에다 올려놓으세요. 이제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시트에 놓는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요거를 들어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놓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가지고 또 이렇게 놓고 또 해가지고 3번까지예요. 3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거워 이렇게 해서 한 번 이렇게 놓고, 낮잖아요, 그 차량이. 그러니까 몸이 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놓고, 이러면서 허리를 다치게 돼요. 자, 이게 어떤 설명인지 아시겠죠? 전동휠은 손님 차량에 그냥
문 열면 그 앞에다 딱 두면 돼요. 근데 전동 힐은 전동 킥보드는 손님 차량에 놓을 때까지 3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3단계가. 손님 차량에 들어서 한 번 해서 또 한 번 더 밀고 그리고 또 3번 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천장도 낮고 그 다음에 이 무거운 걸 들면서 시트에 또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이렇게 놓다 보면은 허리가 무리를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루에 5번 타면은 지쳐서 못해요. 지쳐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전동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집어넣냐면은, 자, 손님 차량에 딱 왔어요. 딱 오면 딱 문 열죠. 그러면 이렇게 전원 딱 끄죠. 그리고 딱 해가지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 문틈, 그 손님 시트하고 그 시트 밑에 있죠. 시트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딱 놓으면은 끝이에요. 이 폭이 그 손님 그 시트 바로 바닥까지 의자하고 의자 사이에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손님 고객님 운전석이 좀 뒤로 너무 이렇게 가 있다 그러면은 운전석을 좀 앞으로 당겨 놓고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널널하거든요. 그래서 손님 차량에 그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를 넣었을 때 공간 능력은 전동휠이 낫다라는 거,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입니다. 자, 대중교통은 전동휠이 제일 편해요. 전동휠은 제가 한 10번 정도 버스를 타게 되면은 한 10번까지 뭐 거부하시는 버스 기사님들이 안 계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기사님들 수가 적어졌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제 버스를 타게 되면은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해서 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뭐냐면 이게 밖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버스에서 이제 승객이 타게 되면은 이 전동 킥보드를 건들게 되면은 발목을 다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 때문에 기사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이는 거죠. 뭐 버스 안이 뭐 이렇게 좀 사람이 많아지면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막 이렇게 붙잡고 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라는 게 좀 이렇게 바뀌면서 규정이 생기면서 이 전동휠과 전동 킥보드를 같이 가지고 탈 수가 없게 됐는데, 그래도 전동휠은 탈 수가 있어요. 제가 10번 정도면 10번 정도 거부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돼요. 전동휠이 이렇게 놓고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벌써 또 바퀴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보통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버스에다 이렇게 놓고 타요. 그리고 버스가 이제 커브 틀고 갑자기 급정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발을 한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그 승객분들이 이 전동 킥보드에 다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전동휠은 틀려요. 전동 킥보드는 이렇게 옆으로 놓는다고 했죠. 옆으로 놓는데 전동휠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워놓고 밖으로 안 나오죠. 밖으로 안 나오고 제 자리에서 그대로 요거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하겠죠. 그래서 뭐 전동휠이나 전동 킥보드 같이 싣고 버스에 탈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전동휠을 좀 봐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손님들이, 버스 승객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타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대중교통 부분은 이게 낫고,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요. 뒤쪽 가게 되면 자전거 놓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이동하시면서 이제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스포츠로. 그분들이 금요일날 토요일 같은 경우는 그 자리를 벌써 먼저 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도 좀 놀 때가 좀 애매해요. 애매하고
좀 뭐라고 할까, 한 곳에서 이렇게 서서 다녀야 돼. 서서 가야 돼. 근데 전동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눕혀놓고 이거 밟고 타요. 이런 식으로. 이거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밑에다가 엎어놓고 이렇게 밟고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옆에 손님들이 이제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 옆자리 타면 좀 뭔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새벽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 고객이 많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전동 휠을 엎어가지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딱 위로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발을 얹어놓고 있으면은 괜찮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전동 킥보드보다는 전동휠이 또 훨씬 낫다라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의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다 보면은 타는 것만 전동 킥보드가 좋아요, 배우기가.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전동휠이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좋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우기 힘들어도 전동휠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이라든지 손님 차량이 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콜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기 힘들더라도 전동휠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사님들에게 전동휠이 좋냐, 전동 킥보드가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저는 전동휠이 낫다라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초보 기사님들 또 우리 대리운전을 하시다가 뭐 기계를 선택을 하실 때 어떤 것을 선택하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제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겠다 하시면 전동휠을 구입하시면 되고, 그래도 나는 배우는 데 있어서 편한 게 전동 킥보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서 하고 싶다 그래도 그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전동휠이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에게 추천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초보 길잡이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 그 전동 그 킥보드를 이제 타고 다녔었는데 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전동휠로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전동휠로 바꾸면 좋겠다고 저도 이제 추천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전동 킥보드가 편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편하신 분이 계실 건데, 또 이게 2대를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대를 이제 처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 기사님 중에 전동 킥보드를 이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게 우리 기사님이 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고로 이렇게 팔아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동 킥보드인데요. TOP 미니 타이탄. 이건데 아마 이제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네이버나 뭐 검색하시면은 이게 이제 얼마인지 나오실 건데요. 요거 이용하신 지가 한 40일 정도 되셨고, 요게 이제 지금 그 배터리가 몇 킬로 정도 가죠? 노멀하게 50km, 길게 타면 70km까지도 가는 거예요. 예. 그냥 50km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르막길이 없고 이제 평탄한 길을 갈 때는 그 50km 이상, 그래서 70km까지도 나온다는 거. 근데 뭐 속도에 따라서 또 배터리 소모도 있으니까 이제 잘 모르겠고, 일단은 50에서 한 60 정도를 간다고 보시면 되고, 요 무게가 어떻게 돼요? 무게가 22kg. 22kg요? 22kg. 22kg면은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조금 가벼운 상태고, 네. 지금 배터리가 없는 상태고요. 요거 한 40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 그 뒷바퀴 쪽도 보면 이렇게 쇼바가 있네요. 앞뒤 다 있죠. 앞뒤 다 있고 쇼바가 있고, 그래서 특별히 옛날 그 전동을 제가 탔던 때하고 완전히 틀리네요. 예, 쇼바가 있으니까 좋고, 우리 대리기사님들이, 초보 기사님들이 처음에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실 때 이거 많이 타는 기종 중에 하나예요.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알 텐데, 요게 구입할 때 얼마였죠? 95만 원이죠. 95만 원이요? 네. 95만 원인데 요거 내놓은 가격이 얼마세요? 70만 원. 70만 원이요? 네. 70만 원이면 키로수는 뭐 얼마? 1000km 정도 됐어요. 1000km.
키로수는 1000kg고 그러면 좀 괜찮네요. 95만 원. 95만 원에 샀고 액세서리 값도 있었을 텐데. 라이트하고 백하고 잠금 장치까지 해서 한 5만 원 좀 더 들었는데. 그래서 95만 원이에요? 아니죠. 그거 빼고. 그거 빼고. 기체값만 95만 원인데. 그거 하면은 이제 다 포함해서 70만 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100만 원인데 70만 원에 해드린다 그러고 일단은 이게 탄 키로수가 적어요. 1000kg.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사양은 그 검색을 하시면 아마 나오실 거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방도 있어요. 가방도 있고 여기 또 열쇠 잠금 장치도 있고 그래서 좀 그 이 똑같은 기종을 구입하시는데 좀 부담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해서 이거 한 70만 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리운전 하실 때. 사실 뭐 이게 전동 휠이나 전동 킥보드 너무 오래된 거 타면은 좀 여러 가지 또 나중에 이제 기종을 바꿔야 되는 배터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데 이건 탄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구입하셔서 사시면 오히려 저렴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거래로 하기 때문에 뭐 중간 거래가 없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뭐 우리 기사님들 좀 70만 원 정도면은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또 구입하시면 액세서리 특별히 구입하실 필요도 없고 여기 핸드폰 고정하는 것도 다 있고요. 보조 라이트. 보조 라이트도 있고요. 보조 라이트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문자 주시면 이거 직접 가서 주시나요 차로? 근거리면 제가 다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네, 근거리 로켓 배송 해드린다고 합니다. 근거리. 우리 기사님은 참고로 남양주 평내 호평역 쪽에 사세요. 평내 호평역에 사시니까 뭐 이쪽 뭐 강북구청이나 강북구라든지 노원구 수도권이면 다. 수도권이면 됩니까? 예, 수도권이면은 차로 직접 배달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대신 구입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은 정확하게 사진 같은 것도 찍어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한번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돌다라기 땅 여기까지입니다.